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화 LG 4차전 리뷰 영상입니다. 지옥의 로테이션을 하는 동안 타선이 움직여주면서 기아 상대로 위닝을 얻어내고 대전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펜데이 문동주 선수 자리에 들어갈 선수가 필요한데 오늘은 찾았을까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등말소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말소는 없습니다. 정우주, 김서연, 김도빈 모두 내려가야 하는 선수들로 보여집니다. 다만 3명을 다 내려보내기에는 버겁기는 하죠. 2군에서 그 3명의 역할을 할 선수들을 올려야 하는 거니까 최소한 1명은 내려보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김경문 감독에게 김도빈만큼은 내려오고 한 선수를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한 박준영 선수를 육성에서 풀어서 정식 선수가 됐다고 한다면 올라와야죠. 근데 없이 시작을 했다는 건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김경문 감독은 정우주 선수에 대해서 선발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도 선발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김서현 선수도 156km까지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마무리 투수가 첫 시즌이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잘하기를 나도 기대했다. 일단 젊은 선수들에게 3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으니까 내용에 따라서 향후 결정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까요.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발은 박준영 선수이고요. 라인업은 이진영,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 노시환, 김태현, 허인서, 이도윤, 심우준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노시환 선수를 칭찬을 하면서 좋은 타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노시환 선수가 치면 팀 득점력은 자연스레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라인업을 지금 이대로 갈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시환 선수 4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결국은 내려주기를 바랬었는데 일단은 5번으로 내려간 노시환 선수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4번은 강백호 선수가 해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노시안 선수가 4번으로 복귀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박준영 선수였고요. 총평은 그래도 잘 버텨주었습니다. 입니다. 박준영 선수 주로 이제 속구하고 포크볼 이 두 가지 구종으로 LG 타자들을 상대를 했고요. 그래도 커브 간간히 던져주고 슬라이더도 하나 정도 던져주면서 볼배합을 이어갑니다. LG 타자들이 비교적 포크볼에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박준영 선수가 포크볼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카운터를 잡으러 들어가는 포크볼 그리고 떨어지는 포크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특히나 속구 구속을 완급 조절을 했던 부분들 라인 근처에 이제 형성시켜야 할 때는 힘을 좀 빼고 구속을 좀 낮추는 모습이 있었고 강하게 들어가야 할 때는 또 구속을 올려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박준영 선수가 역할을 좀 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3회까지는 잘 막다가요. 문제는 이제 4회였어요. 이게 59에서 69 정도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박준영 선수의 공이 좀 풀렸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공격적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박준영 선수가 계속해서 볼을 계속 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속구 제구도 흔들리고 변화구 제구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주자들이 쌓였고 결국 만루가 된 상황 속에서 적시타가 나온 상황 투구수 빌드업을 생각해서인지 밀어붙이기는 했지만 다시 만루를 허용하고 강판을 당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희망을 보여준 경기들이기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확실히 투구수 빌드업이 안 됐다 보니까 좀 더 선발 기회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음번에는 그래도 89까지는 버텨야 5회까지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4회 권민규 선수가 2루 견제 상황에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송구 미스가 나왔고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심호지 선수의 송구가 좀 아쉬웠어요. 1루를 던졌을 때 바운드가 되는 송구도 있었고 4회 상황에서도 송구가 좀 바운드가 되면서 그러니까 짧으면서 좀 아쉬운 실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민기 선수가 오스틴 선수에게 투런 홈런 권민기 선수가 5회에도 올라왔지만 구속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최고 구속 146까지 나왔던 권민규 선수였는데 5회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138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뒤에 오스틴 선수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고 맙니다. 결국 강건우 선수가 올라와서 삼진 플라이를 잡고 또 원종혁 선수가 올라오 오지환 선수를 오버런 견제 아웃을 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계획대로 권민규 선수가 5회를 맞추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불펜들을 땡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이닝 정도를 계속 땡겼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선수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죠. 김서현을 쓸 수도 없고 윤삼순 선수나 이상규 선수는 이미 많은 공을 던졌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고 박재규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어린 선수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땡겼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후반에 그 부분이 터졌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점으로 뒤진 상황에서 4회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강백호 선수 안타로 시작한 기회였고 노시안 선수의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2점을 따라갔습니다. 이후 김태현 선수의 안타 그리고 허인서 선수 타구를 유격수가 2루 쪽으로 송구했는데 2루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그러면서 허인서 선수는 야수 선택으로 출루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이도윤 선수는 번트를 댔는데 송구 실책이 나왔습니다.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또 출루가 되었고 만루가 된 상황, 심우준 선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 이후 허인서 선수가 이진영 선수의 땅볼 상황에서 홈인이 되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다시 동점이 된 상황 속에서 6회에 이원석 선수의 적시 2루타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심우준 선수의 주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루 스타트를 한 것도 아닌데 이재원 선수가 캐치를 하는 못한 그 상황을 틈타 1루에서 홈까지 그대로 달려버립니다. 진짜 심우준 선수의 주력 그 하나로 적시타가 만들어지네요.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오늘 불펜 선수도 너무 빨리 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회, 5회 때 권민규 선수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강건우 선수와 원종혁 선수를 땡겼을 수밖에 없었고 6회 또 원종혁 선수가 올라와서 볼넷과 번트를 내준 상황에서 조동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도윤 선수의 슈퍼캐치가 있었어요. 슈퍼캐치를 하고 2루 쪽에 송구하면서 또 아웃 처리를 하면서 이닝 정리가 된 부분 여기까지는 그나마 끌고 왔는데 문제가 됐던 게 7회입니다. 조동우 선수에게 2명의 좌타자를 맡긴 상황이었는데 첫 타자는 아웃 처리했지만 두 번째 타자였던 천성호 선수를 잡지 못하고 출루를 시켜버립니다. 너무나 아쉬운 포인트예요. 천성호 선수를까지 이제 아웃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오스틴 선수를 내보내고 오지환 선수랑 승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수 교체를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천성호 선수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오스틴 선수와 승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투수 교체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8회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9회 같은 경우는 오늘 쿠싱 선수가 3연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조동우 선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대로 조동우 선수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스틴 선수에게 2루타를 허용했고 동점과 역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입니다. 인코딩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상황이 요상해졌습니다. 8회와 9회 LG 투수진이 흔들립니다. 8회 심은수 선수 안타로 잡은 기회였고 페라자 선수와 문현빈 선수가 출루를 하면서 만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적시타가 있었어요. 코스 안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본혁 선수가 한 점 차로 따라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9회 김태현 선수, 허인선 선수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잡은 기회에서 이도윤 선수의 땅볼 그 상황에 김태현 선수가 홈 세이브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동점을 만들고 나서 이원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고 외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넘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홈으로 들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하주석 선수는 안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했어요. 이건 판단 착오죠. 안타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3루를 밟고 있었어야 되는데 판단 착오가 일어났고 결국 끝내기 하지는 못했습니다. 답답한 플레이네요. 오늘 경기를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연장전에 가고 나서 이민우 선수가 10회와 11회를 던졌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다른 선수들은 못 믿겠다는 거죠.
결국 그냥 이민호 선수로 모든 걸 다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서현 선수도 못 믿겠고 김도빈 선수도 못 믿겠고 다른 선수들도 믿을 수가 없으니 선수가 없어서 나서야 하는 상황 속에서 김서현, 김도빈 선수를 쓰지 못했다. 그 얘기는 1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결국 김경문 감독 고집 때문에 김서현을 올리고 김도빈을 올려놔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물론 타자들이 끝내기를 쳤으면 하조석이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결국 나올 수 없는 선수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결국 상처를 입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토요일은 일요일은 어떻게 이민호 선수를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답답하네요. 이민호 선수만 죽어 나갔네요. 이민호 선수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